이 국장님, 네. 이 공수처가 역량도 안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에 나서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혼란을 초래를 했는데 네. 어제 체포에 나서면서까지도 허위 공문서 논란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칙과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체포됐으니까 뭐 문제시 삼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누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건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공수처가 저질렀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공수처가 지금 가장 사실 캥기는 게 뭡니까? 110조, 112조예요. 예. 형소법. 그러니까 그 공간, 관저라는 공간에서 수색을 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서 이순영 판사하고 뭐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영장에 법의 조항을 쓰는 그런 기괴한 일을 벌였는데 근데 2차 네. 영장에는 그게 또 빠졌잖아요.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제 그렇죠. 발부.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왜 뺐느냐를 보면 지난번에 넣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논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110조, 112조를 뛰어넘기 위해서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이냐면 110조, 112조가 군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기밀상의 보호구역이라면 해당 해당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 승인이 있어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저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55 경비단 수도 방위사령부 산하 55 경비단의 부대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공문을 위조했다는 형입니다. 그게 어떤 공문이냐 하면 바로 이게 출입을 허가한다라고 부대장, 단장, 55 경비 단장이 날인한 공문이거든요. 그거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이 공수처가 이걸 보여주면서 야, 그러니까 110조, 112조가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55 경비단장이 그런 승인 권한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대장. 경호처장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외곽을 담당하는 경비단장이 그렇습니다. 무슨 승인 권한이 있습니까? 그걸 수색하라라고 승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부대장을 불렀어요. 부대장이 갔는데 자, 날인 내놔 이런 식이에요. 허가해. 그랬더니 계속 공수처의 그 55 경비단의 부대장은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경호처장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라는 대답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다가 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건네주고 그 본관 앞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은 55 경비단의 정식 출입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아니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1차 체포 작전 때 동원해서 가지고 당신도 입건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방해죄로 압박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관인을 가져와라 네네. 했는데 관인도 경비단장이 찍지 않고 거기 있는 수사관이 자기가 멋대로 찍었고 네. 다른 종이에다가 붙여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증을 거기 위에다 첨부해 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 55 경비단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승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 또 언론한테 공지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날인을 한 거. 관인을 갖고 와서. 그럼 이건 뭐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검찰에 고발을 했죠. 고발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육성 담화에서도 네네. 거짓 공문서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거짓 정말. 공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벌였다. 네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윤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서 말한 대목이 불법에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아까 두 번째 불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불법이라는 대목이 바로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지금 그 난입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형법에 있는 그 110조 네. 뭐 이런 것을 어길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판례로 보면 뭐 1년 이상의 징역이 네네. 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군사 기밀, 그렇죠. 또 공무상 비밀 지역을 침탈. 그러니까 어제는 진입한 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침입을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침입. 네네, 그렇죠. 예.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침입을 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허가를 않고. 받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어제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뭐 묵비권이라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예 답변할 가치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아예 안 한 것이니까 네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권부터 논란을 빚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가 있어야만이 수사를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내란죄를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의 사실은 말로입니다, 이게. 예.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법을 만드니까 지금 비판 엄청 받았습니다. 공수처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무소불위다. 이 세상에 공소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만든 법안에 그 권한을 모두 다 공수처한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어떤 기관에서 그게 다 있으므로 그게 안 된다고 해놓고 왜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권한을 다 주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온갖 정말 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누더기를 만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제외하고 판사, 검사, 고위직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아이고 공수처를 어떻게 믿어 하고 경찰한테 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는 이번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는 대목에서 관련 범죄, 그러니까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그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요 대목 갖고 관련 범죄가 바로 무엇? 내란죄다. 이렇게 지금 해버려갖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꼼수 해석을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늘 얘기가 나온 대로 원래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할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판사 쇼핑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네. 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강제로 이 체포했으면은 수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수사가 목표라고 하면은 방문 수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도 벌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서 단 한마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체포쇼를 벌였다. 네. 체포쇼. 네. 체포쇼를 벌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오고 수갑차고 뭐 포승치를 차던 그런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전 국민한테 지금 보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또 순순히 체포에 응하면서 경호차를 또 타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상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아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논란이 계속 있는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체포가 목적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그 계엄이 옳다 그르다 이거를 제외하고 공관을 제외하고 일단 윤 대통령이 지연을 하고 47일간을 어쨌든 지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seeing is believing, 즉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이게 펀즈에서 이게 진다라고 느낌이 든 게 한 달 동안 한 20일 동안을 종편 방송에서 계속 자료 화면으로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 그거를 유리창 깨는 거, 그게 계속 나온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랄까요 각인이 머릿속에 딱 되는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장면, 팔짱 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그 포토라인. 예, 포토라인에도 만약 앉았어요. 포토라인을 지나치더라도 피한다. 뭐 이런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입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확보를 하면 그게 또 방송에서 계속 틀어낼 것 틀어지겠잖아요. 아닙니까? 특히 좌파 방송들은.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경호차 그러니까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탔고 가림막으로 딱 안 보이고 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사실상 그렇게 이 뭐랄까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조작, 영상 쇠뇌 이것들을 좀 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담화 있지 않습니까? 네. 담화 이게 직원의 이걸로 찍었대요.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계획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게 2분 30초인가요? 그걸 찍고 나서 그 방송국에 푸는 게 딱 11시였어요. 10시 53분이었어요. 그 10시 50분쯤에 틀어달라고 아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딱 나왔냐면 가림막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통로를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방송이 이 담화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담화 장면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화 장면이 그때 안 났다고 한다면 계속 그 장면, 그러니까 뒤통수 나온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면서 텅 비어버린 포토라인 나오면서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시점에서 딱 담화가 마치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화가 나왔다. 상당히 뭐랄까요? 적절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명심인지 조직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민주당과 뭔가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살려다오 우리 조직을. 공수처 당연히 살려주겠지만 네. 자신의 영달도 또 한 번 더 테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총선 당선된 사람들 보면 면면이 이성윤부터 시작을 해서 참 능력 안 되는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됐던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오동훈도 모르죠. 내가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정권 이렇게 쓰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네네.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나 1등 몫이냐? 그렇게 되면은 네. 꼭 공수처장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더 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국정원장 달라갈지도 모르죠. 아유, 끔찍합니다. 무능함으로 보면 이번에 1차 집행 실패한 걸 딱 봤을 때 최악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이번에도 경찰이 체포작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공수처한테 맡겨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역량은 생각을 않고 지금 욕심만 내다가 오히려 더 패착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